이 공론회장이 열리고요. 진보 보수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것 자체를 극좌라고 본다면은 극좌가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 아니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평판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보수는 이른바 보수는 사이비 보수라고 보는데 그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이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자고 극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극좌라고 딱 이미지를 박아놓는 거죠. 그렇지. 그건 진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데 그런 짓거리들을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있는 노조가 그런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언론인들이 해야 될 자세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권력의 어떤 수단이 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참 이 나라 보수들이 말이죠. 언론 자유를 너무 정말 그 껌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TBS가요. 네. 1월 1일부터 예산이 빵원이에요. 아, 맞아요. 월급도 못 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일단 한동훈 얘기 나오겠지만, 한동훈 씨 얘기 나오겠지만, 장관도 아니니까. 예. 한동훈 씨가 그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서 이건 물어보니까, 아유 뭐 그거 민주당이 뭐 시켜가지고 한 질문이잖아요. 하면서 깐죽거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기자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언론에 대한 모독?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시켜가지고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하라고 시켰다라고 네. 단정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한동훈 씨에 대한 언론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법무부 그 출근할 때, 그 검찰이었을 때 기자들한테 이른바 흘리기를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흘리기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로 기자들은 그냥 내가 주는 소스 받아 먹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이 정권이 그와 결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기환 대표님도 기자 출신이신데 네. 근데 사실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검사가 관리하던 기자들, 그 한동훈과 기자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 기자들은 한동훈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 사주의 뭐 불편한 사안 같은 것들 해결해달라고. 그 한동훈은 또 자기들이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은 이슈들을 또 토스해주고 또 서로 공생관계였다고.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검사들하고 친하면은 진짜 출세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정치부는 다르지. 정치부는 질문에 삐딱하게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찍히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동훈이가 오늘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과연 아주 이제 제대로 실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부터 야, 희한한 이제 판이 벌어질 텐데 뭐 기대 실망 이런 거 다 던져놓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몇 가지 좀 폭로 같은 것, 새로운 뉴스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로 다행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이 나기도 했고요. 뭐 양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큰 충격파가 있으면서 그 하여튼 이 검사 정치가 이제 그 종막을 고하게 될 상황이 놓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네. 그 불이 끝없이 더 타오릅니까? 어느 순간 활활 타오르다가 네. 사그라들고 네. 그리고 없어집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어딘가의 시점에 있겠죠. 네. 거의 이제 거의 막장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제 요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 사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명하는 순간 총선은 국힘 쪽에서 보면 끝이 나버렸고요. 네. 뭐 1당 경쟁, 2당 경쟁도 아니에요. 실제로 국힘은 2당을 하느냐 3당을 하느냐 이 정도의 기로에 아니 3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영남 쪽의 의원들, 그 다음에 개혁신당 만드는 분들,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월 하순 정도 되면 교섭단체 구성해서 총선 치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예컨대 이준석 신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온 한 20명 이상의 20명 이상이 이제 빠져나온다는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준석 신당 아래. 예. 이준석이 그런 흡인력이 있습니까? 흡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개혁신당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사람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도 골라 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선별까지. 선별까지 이제 와.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예. 지금은 그때로 보면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야 이제 이재명과 제대로 경쟁 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 네네. 전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이제 그 다독거린다는 말 있죠. 네. 고르기만 하면 뭔가 좀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군요.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듣기 좋습니다. 아주 듣기 너무 말하지 아름답고 마시고 이제 기분이 네. 좋습니다. 더 거꾸로 가니까 결국 활활 타오르는 불이 더 타오를 기세가 아니라 이제 꺾이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욱 박사님, 이거 저기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진짜 초유의 사태이고 초유의 사태. 저는 이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비극적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한동훈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온다는 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대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고 난 다음에 참패를 하고, 예. 아 민심이 떠났구나. 지금의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혁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인요한 체제가 등장을 했다가 예. 그 인요한 체제마저 다 발로 차버린 거 아니에요? 김기현까지 차버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한동훈인가? 전 두 가지로 생각해요. 대통령 부인을 수호하기 위한 비대위, 그다음에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하기 위한 비대위. 이 두 가지 이외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특검법 28일 날 이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당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분란들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캐비넷 중록되면서 할 건가, 그건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캐비넷이 거의 120% 아닙니까?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해왔던 방식 자체가 그런 거였으니까 네. 그런 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저 그래서 가장 요리하기 쉬운 사람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앉혀놓고 그냥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가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 TK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빼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어넣고 제가 볼 때는 그 자기 측근들, 그 과거에 뭐죠, 그 찐박 감별사라고 얘기된 것처럼 네. 저희 옥새 들고 나를 잘했잖아요. 네. 김무성 전 당대표가. 네. 이유는 김무성 전 당대표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이 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는 그렇지, 옥새 그렇지. 들고 나른 건데 예. 지금 이제 옥새 들고 나를 사람이 한동훈인데 나르겠어요? 안 나르죠. 그건 100%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아까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상황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면 거기서 살 수 없다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받은 글에 따르면은 인요한을 공관위원장, 아니 벌써 공관위원장을 벌써 공관위원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윤재옥이 펄펄 뛰면서 그거 다 가짜 뉴스라고 퍼뜨리는 사람 고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요한으로 가는 게 뭐 당연 수순 아닙니까? 뭐 사실 누가 오든 결국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누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 앉힌 이유도 본인 의지대로 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라면 윤석열.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항명 같은 게 돼서 날아간 거라고 우리가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바지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가 날아갔는데 바지보다 더한 분이 오셨잖아요. 네. 이분은 그냥 윤석열 이콜 한동훈이잖아요. 네. 이른바 조금 옷 잘 입고 알코올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른바 예.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데 네. 그럼 과연 이 얼굴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웃음을 참고 있는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이득일 것 같은데 전 2002년 그 왜 단일화 토론회 정몽준 노무현 그때 노 대통령이 의외로 토론을 못했어요. 정몽준은 막 진짜 현란하게 막 랩을 하더만 보니까 예. 야 저러다가 어떻게 모처럼 단일화 기회를 마련했는데 정몽준이 되면 어떡하지? 뭐 그랬었는데 와 세상에 엎어졌네. 이 국민들이 결국 자세를 봤던 거예요. 자세를. 그렇습니다. 저 재벌 아들이 저렇게 그냥 막 노무현에게 드세게 얘기하고 노무현은 좀 쩔쩔매는 이런 모양새. 이게 태도의 문제, 맞습니다. 애티튜드의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 정몽준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이가 지금 거의 지난 1년 동안 아니 장관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거의 그 모멸감을 주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는 특히 저기 돈봉투 관련해서 그 체포 동의를
구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민주당 20명 의원들, 지금 돈 받으셨죠? 그리고 그래놓고 또 이 표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편이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민주당이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참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그 인내를 해왔는데 의미 없는 인내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